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8장 성장 근원으로서의 자본 축적 솔로 모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A국과 B국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되겠죠. 특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상태가 되는 1차 동차 생산함수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A번 문제는요.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인가?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노동과 자본을요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 돼.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지 않고 노동을 2배 증가시켰는데 자본을 1.3배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버리면 뭔가 일관된 규칙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다가 이렇게 람다배만큼 이렇게 아니면 뭐 t라고 쓸게요. t배만큼 증가시킨다고 할게. 그래서 자본을 t배만큼 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도 t배만큼 이렇게 증가시킨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했을 때 지금 t배만큼 증가시켰잖아? 그때 y가 역시 마찬가지로 t배만큼 증가하면 그게 CRS가 된다는 것이죠. t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IRS, 규모에 대한 수학 보수 체증이고요. t배보다 작게 증가하면 D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직접 대입해 가지고요. 어떻게 변하는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K에다가 이렇게 t배만큼 증가시켜서 3분의 1. 노동에도요. t배만큼 증가시켜서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각각이 우리가 풀었을 수 있겠지. 그럼 t의 3분의 1, k의 3분의 1, t의, 죄송해요. 이게 3분의 2야. 3분의 2, 이렇게. 그럼 t의 3분의 2, l의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t의 3분의 1 얘랑 t의 3분의 2 얘랑 이렇게 같이 묶을 수 있겠지. 이게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 따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t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의 3분의 1, l의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뭐가 돼? y 아니겠습니까? y. 자, 여기서 정리 다시 하면 노동과 자본을 t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도 t배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노동자 1인당 생산함수를 구하세요. 1인당이니까 L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기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죠. 1인당이기 때문에 양쪽을 L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로 나눠주시죠. 자, L로 나눠줘요. L을 우리가 쪼개서 쓸 수 있겠지. 3분의 1, L의 3분의 2. 자꾸 3분의 1이라 쓰네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같잖아. 이거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거를요 우리가 1인당 소득을 소문자 Y라고 씁시다. Y는 요거 L분의 K 하고 요거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L분의 K로 하고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소문자 K라고 쓰면 K의 3분의 1 이렇게 1인당 생산 함수로 바꿔줬네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자, C번 한번 봅시다. 양국의 인구 증가, 뭐 N이라고 할까요?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은 다 빵이라고 단순화시킵니다. 매년 20%씩 자본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대요. 감가상각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 이게 감가상각률이 0.2 해가지고 이게
10%씩 마모가 되는 거니까 5년 후 되면 그건 아주 쓸모가 없이 소멸돼 버리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A국은 B국과 달리 차이가 나는 건 매년 생산량이 10%, B국은 생산량의 30%를 저축한다입니다. 저축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은 A국의 저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소문자로 쓸까? A국 대문자로 쓰죠 뭐. 자, 요거는 10%니까 0.1. B국의 저축률은 0.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B의 대답과 투자와 감가상각은 같다는 안정상태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안정상태 조건이라는 게 균제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자본의 균제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솔로 모형 살짝 생각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는 1인당 자본이고요. 1인당 소득이야. 이렇게 1인당 소득에 대한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저축률이 중요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저축을 합니다. SFK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1인당 자본이 공급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인당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어. 인구 증가율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지분은 없으니까 델타 감가상각율만큼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균제 상태라는 것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태는 바로 뭐냐면 여기다 볼까? 이게 뭐야? 여기 차이가 델타 K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1인당 자본이 자꾸 증가해요. 증가율이 0보다 큰 거잖아. 증가 델타 K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인당 자본의 변화 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1인당 자본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균제 상태, 안정 상태에서의 우리가 1인당 자본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 언제 이게 됩니까? 요 델타 K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로면 여기 보세요. SFK 요거 두 개 같은 거지. 빼기 델타 K가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봅니다. 정리를 잘 해 보시면 이쪽에다가 따라서 SFK 얘는 델타 K 요거랑 같을 때 이걸 다시 또 K로 나눠 가지고 정리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왼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안정 상태에서의 균제 상태에서의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식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FK가 이게 FK야. 우리 1인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인당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K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SK의 3분의 1승은 델타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K로 지금 풀려고 해. 균제 상태에서 K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K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요거 K로 보내서 요쪽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요거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끝에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델타 분의 S 2분의 3 이렇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우리가 값을 구했습니다. 자, 1인당 자본이 균제 상태에서 이렇게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A국과 B국의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A국 같은 경우에는 자, 저축률이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먼저 볼게. A국은 자, 그러면 여기 저축률이 지금 A국은 어떻게 된다? 0.1이고요. 감가상각률은 두 국가 전부 다 0.2로 똑같은 거야. 여기다 정리하면 델타가 0.2고 요거 저축률이 A국이니까 0.1이고 이거에 2분의 3.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요 0.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B국도 한번 똑같이 볼게요. B국. 자, B국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K의 B국의 요 값은 자,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돼? 똑같이 0.2라고 그랬습니다. 0.2가 되고요. 저축률은 B가 0.3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84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B국이 A국보다 저축률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1인당 자본에 대한 균제 상태의 요 양도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저축률이 더 높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높을수록 1인당 균제 상태의 자본량도 증가한다.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자본량을 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더 구하냐면 1인당 또 소득을 한번 구해라. 소비도 구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1인당 소비는 어떻게? 이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지웁시다. 지워서 이렇게 지워서 1인당 소득값을 한번 여기다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A국의 1인당 소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앞에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소득 이렇게 K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의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죠. 3분의 1승 지금 A국의 요 균제 상태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B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국도 균제 상태에서 이건 뭐 계산기라든가 이런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 3분의 1승 해서 계산을 하시고 자, 소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소비는요, 우리가 전체 벌어들인 1인당 소득 중에서 저축과 소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1인당 소득이다 그러면 소비하지 않으면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A국의 소비는 요거 Y에서 S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1-A국의 저축률이라 할까요? 거기서 A국의 요 소득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축률이 A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이잖아. 그러니까 0.9에다가 YA 요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걸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0.59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 0.59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0.9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0.59 곱해주게 되면 0.53 이렇게요. 뭐 엑셀이나 계산기 써서 계산해 보시죠. 자, B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SB 저축률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저축률이 B국은 0.3이잖아. 그러니까 0.7에다가 B국의 1인당 소득 수준 0.95를 집어넣으면 역시 0.95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C번까지 봐서 1인당 소득, 1인당 소비, 안정 상태에서의 수준 구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D번 한번 볼게요. 자, 양국이 노동자 1인당 1의 자본량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K가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1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노동자 1인당 소득 및 소비 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A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니까 여기다 쓸까? 좋아. 여기다 썼다. 지웁시다. 자, A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1인당 자본 요거 소문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K의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요거 Y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A국 같은 경우야. 지금 A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국의 소득에다가 여기 저축률이 앞에서 보시면은 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0.1을 빼면 0.9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시작합니다. B국도 생산함수는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건 A국이고요. B국은
역시 1-B국의 저축률을 빼서 B국의 소득인데 얘는 지금 YA랑 YB는 똑같죠? 그럼 B국이 만약에 저축률이 지금 0.3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1-0.3 하면 0.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D번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요, 자본량의 변화가 투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사실을 주지하면서, 그러니까 자본량의 변화가, 다시요, 자본량의 변화가 1인당 자본량의 변화겠죠. 얘는 투자를 I라 그럴 거야. 거기에다가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투자죠. 그러니까 마모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K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사실을 주지하면서 계산기를 사용하여, 우리 책에 보면 1인당 자본이 이렇게 표를 쫙 해가지고 균제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약간 뉴메리컬하게 숫자를 수치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1인당 자본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각 연도별로 노동자 1인당 소득 및 소비를 계산하세요. 또 B국의 소비가 A국의 소비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몇 개만 그냥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T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K를 이렇게 놓고요.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인당 자본에 따라서 이렇게 3분의 1 되는 1인당 소득 계산할 수 있고, 소비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1 마이너스 저축률에다가 1인당 소득 이렇게 보시고,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축률에다가 요거 SY, 이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돼서 요 투자 지금 얘기했는데 감가상각돼서 마모되는 부분이 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델타 K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델타 K는 이게 뭐라고? 요거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I에서 여기 I에서 델타 K를 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쓰면 I에서 델타 K를 빼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요 값을요, 여러분들 뭐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자, 시작 자체를 얼마로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요걸로 해 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는 1이 되겠지. 1.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우리가 A국이라 할게. A국. A국은 저축률이 요게 S가 SA국은 0.1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9만큼 Y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얘는 0.9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요 I는 0.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델타 있잖아. 델타요. 요 델타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이 여기 다시 쓸게요. 이게 델타가 20%씩 마모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 자체가 델타만큼 마모가 되는 거니까 0.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그 다음 해에 여기 1인당 자본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 빼주는 거야. 여기에서 얘를 빼서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 얘가 2기야. 다음에 요 값은 원래 여기 나온 이 값 있잖아. 이 값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야. 1과 집어넣어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9가 될 것이고 계속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0.9에 3분의 1승이고 계산 안 할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저 뒤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요 델타 K 자체가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로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게 다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여기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1인당 소비, 1인당 투자 이렇게 다 멈춰버리게 되는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는 것 델타 K가 제로 그게 바로 이제 균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국가도 마찬가지로 1로 집어넣어가지고 저축률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국의 소비가 A국의 소비보다 높아지는데 몇 년 정도가 소요되는가 하면은 계산을 해 보시면요. 한 7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1번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솔로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